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투싼 가솔린 1.6 터보 모델입니다. 작년 하반기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주행 위주로 꼼꼼히 살펴볼게요. 잠깐! 이 곰친구 정체가 뭐냐고요? 이런 SUV, 특히 패밀리카에서 공간성 가늠하기 어려우셨죠? 키는 1m 30cm인데요. 이 친구 통해 머리 공간, 무릎 공간 짐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커서 이렇게 끌고 다녀야 하는데 가끔씩 데려올게요. 1열과 2열 트렁크에 골고루 채울 테니 앞으로의 활약 지켜봐주세요. 주행의 첫 느낌은 새로운 안락함이라고 해야 할까요? 공간이 주는 기운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실제로 이 실내 디자인은 미국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방문했을 때 영감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이 됐다고 해요. 이 테마도 인터스페이스, 그러니까 공간, 사이, 간극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이 차가 휘발유를 먹고 달리긴 하지만 좀 외관 자체도 어떤 내연기관 시대와 미래차 시대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모습이긴 하죠. 외관과 마찬가지로 실내도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좀 아늑한 느낌을 주는데요. 이 앞에는 10.25인치의 풀컬러 계기판이 적용됐고 그 옆에는 그 패드를 연상하게 하는 풀 센터 펜시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기어 스틱 대신해서 여기 전자식 변속기가 위치하고 있네요. 특이한 디테일은 이 실버 가니쉬가 이 얇은 송풍구를 지나서 2열에 있는 도어 트림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마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두 팔 벌려서 반기는 듯한 그런 따뜻함을 전달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4세대 투싼은 이 공간이 시원시원한 만족도를 주는데요. 이번에 풀체인지 되면서 완전히 벌크업이 됐습니다. 전장이 15cm 길어져서 4m가 넘고요. 이 실내 공간을 결정짓는 휠베이스도 8cm 정도 더 길어졌습니다. 그 결과 중형 SUV인 산타페와 전장, 이 휠베이스가 1c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런 개방감 덕분에 시인성도 꽤 좋은데요. 저희 투싼에는 그 HUD가 장착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에 이 대시보드 자체가 다른 차들과 비교해서 좀 높게 위치해 있기도 하고 또 이 계기판에 덮개가 없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시야 확보에 무리가 없고요. 오늘처럼 빛이 많이 들어오는 날에도 반사가 된다거나 선명하지 않거나 이런 불편함은 없네요. 저희의 시승차에는 가솔린 1.6 터보 엔진이 장착됐고요. 여기에 7단 DCT와 H트랙의 AWD가 조합되는 방식입니다. 이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1.6 터보 엔진과 7단 DCT 조합은 현대차에서 꽤 많이 봐왔던 조합인데요. 저희의 시승차는 최고 출력 180마력의 최대 토크 27.0을 발휘합니다. 이 차가 차체는 커진 반면 무게는 한 80kg 정도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출력 대비 무게비를 줄인 덕분인지 이 180마력의 힘으로 1500kg의 중량을 끄는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이 묵직한 무게 안에서 7단 DCT가 재빠르게 반응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H트랙도 단단하게 도로를 받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차가 시원시원한 만족감까지 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막 쥐어 짜내는 듯한 그런 답답한 거동을 보이고 있진 않네요. 펀드라이빙을 즐기는 운전자들에게는 여전히 재미없는 차? 조금은 정직한 차로 남을 것 같기는 해요. 다만 N라인과 N도 예고가 된 만큼 영역 확장을 어디까지 해낼 수 있을지도 기대를 해봐야겠죠. 투싼의 주행 모드는 여기 전자식 변속 버튼 앞쪽에서 바꿀 수 있는데요. 지금 에코, 노멀, 스포츠, 스마트 총 4가지입니다. 지금은 에코 모드인데요. 이렇게 스포츠로 바꾸면은 약간 엔진음이 조금 더 거칠어지고 투박해지는 게 있죠. 그리고 파워트레인의 반응성도 조금 더 민감한 것 같네요. 이 차는 출발 직후를 제외하면 엔진음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닌데요. 다만 고속에서 주행할 때 풍절음이 좀 많이 느껴지기는 해요. 하부 소음은 저속에서부터 꾸준히 유입되는 것 같습니다. 연비 한번 볼까요? 가솔린이 12.5, 하이브리드가 16.2인데요. 둘이 한 4km 정도가 차이가 나죠. 풀옵션 가격으로 보면은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의 가격 차이가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상하게 가솔린을 탈수록 하이브리드가 왜 인기가 많은지 알 것 같은 그런 요상한 기분이 드네요. 신형 투싼에는 새로운 안전사양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특히 패밀리카적인 성능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문이 잠겼는데 2열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경적이나 비상등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알림을 하는 그런 기능도 추가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 투싼에서 새로 선보였던 편의 기능들도 있는데요. 공기청정 기능이 보다 정교화됐습니다. 또 음성인식 기능도 고도화됐어요. 하나의 명령어로 이 공조와 시트 그리고 스티어링 휠까지 조정할 수 있는데요. 여기 휠 왼편에 있는 버튼을 누르고 네, 말씀하세요. 따뜻하게 해줘. 공조와 열선 설정을 변경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엉뜨도 켜지고요. 여기 스티어링 휠 열선도 켜졌고 지금 난방도 이렇게 틀어졌네요.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들죠. 현대차는 왜 이렇게까지 투싼에 공을 들이나? 네, 그 답은 준준형 SUV 시장이 가지는 의미에 있는데요. 준준형 SUV는 소형 SUV를 끌어주고 중대형 SUV를 밀어주는 일종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죠. 실제로 투싼이 2010년까지는 그 역할을 참 잘 해냈어요. 그런데 뭐 소형 SUV나 대형 SUV에 밀리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나름 이 투싼으로 실험을 한 것으로 보이죠. 그 결과 투싼은 현대차 SUV 중 처음으로 사전 계약 당일에 10,000대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가격을 보면은 가솔린과 디젤이 2천만 원 중반부터 시작을 하고 하이브리드가 2천만 원 후반대예요. 풀옵션을 넣을 경우 하이브리드는 3,900만 원까지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투싼 판매량 2대 중 1대가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의 판매량이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켜보는 것도 올해 자동차 시장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럼 벌크업 성공한 투싼 2열도 한번 살펴보러 가볼까요? 근데 저는 이제 2열에 앉았습니다. 이 차가 준준형 SUV여서 2열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꽤 널찍해요. 중형 SUV 이상의 2열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1m 30cm 키를 갖고 있는 고민턴에게도 꽤 넉넉한 헤드룸을 주고 있죠. 그리고 이 차는 이전 세대보다 휠 베이스가 한 8cm 정도 길어졌는데 레그룸도 1m가 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레그룸에 주먹 3개가 넘게 들어가고요. 1열 밑에 공간도 충분해서 장시간 주행할 때도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 2열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뒤로 리클라이닝이 꽤 돼요. 조금 뻑뻑하긴 한데 꽤 많이 젖혀져서 이 차를 패밀리카로 운용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뒷좌석에 아이를 오래 태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2열의 디자인은 1열에서 이어진 저 송풍구 라인이 장식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중간중간 글로시 소재가 사용이 돼서 이전에 준준형 SUV가 가졌던 투박함을 많이 덜어낸 모습이고요. 공조는 가운데 부분에 송풍구가 2개 있고 그 밑에는 USB 포트가 이렇게 2개 간단하게 자리하고 있고요. 열선은 2단계로 지원이 되네요. 큰 차체만큼 트렁크도 상당히 넓은데요. 중형 SUV 수준인 622리터입니다. 특히 이 트렁크 양쪽에 위치한 손잡이를 당겨서 2열 좌석을 접으면 1,500리터가 넘어갑니다. 좌석이 풀플랫까지는 아니지만 이 차박으로의 활용도가 아주 높아질 것 같네요. 2열의 전체적인 승차감은 이런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꽤나 부드러운 편인데요. 어떤 노면에 진동이 있거나 과속 방지턱을 넘어갈 때는 조금 딱딱한 편입니다. 2열은 1열과 마찬가지로 배기음이 많이 들어오진 않고요. 오히려 하부 소음은 2열이 조금 더 조용하게 느껴지네요. 네, 신형 투싼 가솔린 모델만 놓고 보면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편한 차가 될 것 같은데요. 다만 하이브리드와 비교했을 때 가격적인 면을 빼면 꽤나 어려운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투싼 가솔린 모델 만나봤습니다. 워낙 저력이 있는 모델인 만큼 꽤나 단단한 강점들을 보여줬는데요. 곧이어 만나볼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멋진 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